nice too. I know it's been a while, actually more than a while. Here we are. 안녕하세요. 배우자 외도 당당하게 말한다. 여풍당당 리트마 캔디 길라 칙칙입니다. 네, 오늘 주제는 바람에 대처하는 법 제95화 성중독과 외도의 차이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성중독이라니. 나도 중독되고 싶다. 아 진짜 하지만 현실은 수녀님과 같은 생활. 일단 오늘 제목은 약간 자극적이긴 한데요. 성중독과 외도의 차이. 물론 성중독, 섹스 중독이라고 하죠. 이런 경우는 필시 외도의 한 부분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쵸. 예, 그래서 외도 안에 성중독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일단 오늘은 성중독과 외도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도 상담을 하다 보면 미친놈 같아요.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그냥 섹스만 하고 돌아다녀요. 저 안 믿기죠. 그냥 여자만 보면 섹스를 한대. 어머, 능력 좋다. 능력 좋죠. 잘생겼냐니까 안 잘생겼대. 몸에 말로 존재하니까 쏘시는 거 아니야? 안 좋대요. 그럼 뭘로 하는 거야? 돈이 모르겠어요. 돈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일단 한번 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그 성욕, 식욕, 배설욕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가 바로 성욕이잖아요. 네. 근데 섹스에 집중할 때 평온함을 느끼거나 즐겁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남자들이 많습니다. 그쵸. 네. 근데 그게 너무 심하다는 거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찬송가를 부르거나 걸으면 평온해지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하겠는데 섹스를 할 때 평온해진다면은 섹스 자체가 굉장히 집중하게 되잖아요. 예, 그게 중독으로 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런 유형의 사람들을 보면 가정은 굳건히 지키고 아내에 대한 믿음, 이 자리에 아내라는 완벽한 여성을 잡아 넣어 놓습니다. 절대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절대 건드리지 않고 신성시하면서 상관녀한테도 아내에 대한 부분 오픈하지 않아요. 건들지 말게 하거든요. 네. 그리고 절대로 아내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나 뭐 말도 함부로 못하게 하고 꺼내지도 않아요. 어떤 여자라는 것도 모르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경우는 성욕이 강하고 섹스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감에 대한 만족을 느끼거나 행복감을 느끼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누누이 말했지만 번데기, 네. 딱풀 이런 종류들은 리킹 이렇게 빨아주면서 다른 걸 통해서 애무를 통해서 만족을 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런 섹스킹 이렇게 성욕이 강한 경우는 삽입을 통해서? 그렇죠. 피스톤 운동을 통해서 열라 자기 그 체력 와, 그 뭐지 헬스장 가가지고 네. 진짜 근력 운동하는 거 저리 가라로 예, 완전히 거기에 목적을 두고 열심히 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여러 명을 한두 번씩 만나고 주로 나이트나 채팅 등을 통해서 only for sex, 섹스를 위해서 만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만나서 대화를 하거나 뭐 친밀감을 느끼거나 이런 거는 거의 없겠네요. 아니요, 대화는 하죠. 섹스에 대화는 대한 대화. 그거에 대화는 전혀 없어. 다른 대화는 뭐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이런 얘기 절대 안 하고 그냥 섹스를 위해서만 하는 거죠. 이런 분들 상담해서 오면은 네. 남편 증거 잡았다고 갖고 오시면 남편이랑 상관이랑 주고받은 카톡 같은 거 네. 캡처해서 갖고 오시면은 내내 그 오입질 얘기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뭐 물이 사진 많이- 찍어 보내고. 네가 물이 많이 나오네, 네. 뭐 내가 어떤 애, 뭐 네 고추가 크네, 작네, 뭐 쥐기네, 어쩌네, 막 그런 거죠. 다른 영역인 거죠. 일반적인 생활할 그 때는 얘기만 하더라고. 젠틀맨이다. 젠틀맨이더라도 섹스에 관련돼서 섹파를 만났을 때는 섹파와는 그 얘기만. 완전 다른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게 너무 신기한 게 여자들도 그런 여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예. 여자들도 그런 여자가 그게 너무 있죠. 신기해. 네. 근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섹파로 섹스 파트너를 유지하고 정서적인 유대감이나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근데 네. 아무리 그래도 남녀가 몸을 섞으면 네. 유대감 같은 게 좀 있지 않나요? 전혀. 그 별개의 영역이에요. 그런 여자들은 동시에 보통 이르려면- 남자들하고 정서가 통하기 때문에 섹스를 하고 허하잖아요. 그렇지만 이거는 그냥 성적인 욕구를 위해서 둘 다 만났다. 그럼 그게 이해관계가 맞다. 그러면은 절대 유대감이나 그런 게 없습니다. 아, 그러면은 만약에 네. 너무 쪽인데? 아니, 네. 그러니까 만약에 연애할 때나 이럴 네. 때 어떤 남자가 내가 되게 마음에 네. 들었어. 네. 근데 내가 그래서 그 사람이랑 술김에 네. 약간 사고 치듯이 네. 잠자리를 했어. 네. 근데 그 다음 날부터 이 남자가 시큰둥해.
아, 그럼 그런 여자들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미치잖아. 막 여자들이 미치고 네. 막 내가 뭐 잘못했나 막 이러고 너무 빨리 자서 그런가 막 이러고 네. 막 미치잖아요. 네네. 그럼 세파야 간의 관계에서는 그런 게 전혀 없다. 전혀 없죠. 서로 다음날 그 남자한테 연락이 안 와도 안 와도 죽어도 뭐 졸라가도 뭐 다 사라져도 그게 부부가 떠도? 일도 중요하지 아. 않은 거죠. 와우. 그 한순간에 그거 섹스만을 위해서 만나는 관계라는 거죠. 완매. 네. 네. 그래서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보통 밥 정도, 술 한 잔 정도는 하고 여간으로 직행하지만 어떤 사람은 아예 밥도 안 먹고 바로 여간으로 직행하고 그거 있었잖아요. 누구요? 그 지난번에 그 제 친구의 친척이라도 네. 보고 아 그러니까요. 모텔에서 진짜 세파야. 모텔 문 앞에서 바로 세퍼레이트 되는 네, 거예요. 세퍼레이트. 네, 어디로 갔는지 알 수도 separated. 없어. 네, 맞아요. 그래서 여간 직행하고 네. 섹스하고 아예 영화 방에서 만나고 그렇죠. 350로 와. 딱 만나고 네. 결합 해체 딱. 엄청 그리고 갈 기계적이야, 때는 기계적. 안녕, 바이, 짜이찐. 네. 아 보잖아 노르그룹 안녕 이렇게 딱 하더라고. 아 근데 거기서도 뭐 정서적으로 자기야 뭐 그랬어 너무 보고 싶었어 이런 게 아니라 오로지 섹스 하고 안녕 바이 짜이찐 하고 끝난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세계가 본인 스스로도 내가 성 중독인 걸 아는 거예요. 알면서도 못 그치는 거예요? 네. 그쵸? 그리고 나는 오히려 정직이야.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요.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딨어? 그러니까 그 모든 거를 제가 아시는 분이 정말 본인의 얘기를 하면 나를 가만히 두고 있는데 네. 그 완전 매니아 층 몇 분을 제가 봤어요. 저희 상담 내담자분 중에서 남편분이 그런 경우도 제법 많아요. 많죠 은근히 있죠. 근데 와이프들은 그게 섹스 중독이었던 거를 전혀 몰랐던 분. 얼마나 관리가 철저하면 아니 그죠? 그런 분들 특징은 섹스 리스가 아니에요. 밖에서도 하고 집에서. 안에서도 하고.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자들도 네. 있어요. 아 그래요? 일주일에 3번 이상 하고 바깥에서 정기적인 섹스 파트너를 두고 하고 10번도 하고 20번도 하고 그 안내분은 전혀 몰랐다가 뭐 어떤 뭐 녹음기 설치라던가 이런 거 경위를 통해서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손을 못 건들겠다. 그럼 저는 말하죠. 못 고칩니다. 맞아. 성중독은 그거는 정말 얽혀있기 때문에 뭐 외도 하나야 뭐 해결할 수 있다 좀 그건 네네. 되지가 않는 거고요. 그래서 여자들도 네.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뭐 카페에서 네. 상반녀들이 이제 익명 게시판에 써놓은 거 봤는데 네. 그 여자들이 자기가 두 남자에게 온전한 사랑을 받고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은 온전한 사랑일까? 네. 지들은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네, 네. 오늘은 남편이랑 내일은 상간남이랑 하면서 그러면 얘는 양심이 있는 거다. 사실 남편이랑 하고 바깥에서 상간남이랑 하고 그 몸으로 다시 남편이랑 한 번 더 하고 그 당일 내에 세상이 그런 세상이 있다라는 옥녀네, 거죠. 옥녀. 네. 네. 옥녀가 아니라 뭐 여자들은 어차피 수동적인 거고 남자만 이제 뭐 하루에 몇 번씩 하기 힘들겠죠. 이제 그런 상황이 있고. 네, 너무 그리고 야하네요. 네, 그리고 의도적으로 여자들과의 만남을 주선하고 섹스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잠자리를 하기 전까지는 꼬시고 또 꼬시고. 비싼 밥 사주고. 예. 제가 어떤 그 유튜버 중에 있는데 이분 말을 해도 될 것 같아요. 무슨 아빠? 새끼야. 아니네. 욕이 아니라 네. 3명의 아이를 키우는 아빠의 약자 이제 새끼야라고 있어요. 네네네. 저희 쪽 애청자이시고 아, 진짜 그래요? 홍보해드리고 싶은데 이분께서는 이제 밴드, 채팅, 이렇게 분류 같은 걸 되게 많이 해주셨는데 거기에 보니까 어떤 용어인데 뭘 딱인가 뭐 그거 잘 모르겠는데 네. 이렇게 막 밴드에서 오픈 채팅 이런 데서 막 작업을 하다가 얘가 너무 좋아 이 여자도 막 공개 구원을 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막 잘하면 개인방을 만들어준대요. 2명만 채팅할 수 있도록. 네네. 근데 그렇게 만든 다음에 거기서 계속 그 여자한테 접촉해서 만나자 막 이런 식으로 나 너밖에 없다. 심리적으로 여자들도 근데 되게 막 외로운 여자들 네네네.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걸 하는 만나서 여자들이 밥 보통이지 사주고 않지. 먹고 꼬셔서 섹스하고 튀어버리는 거지. 잠수 타버리고 연락 끊어버리고 딱 한 번 따먹고 그렇게 당하는 사람들도 게임을 좋아하나 많잖아요. 봐. 그죠? 그렇죠. 너무 게임인 쉽게 거지. 생각하는 거예요. 스포츠라고 생각하는 그러네요. 거죠. 네. 그리고 본인의 이름을 포함한 정보들을 숨기거나 거의 다 숨겨요. 본인에 대해서 만약에 내가 그렇겠네. 김똥개다 그러면 깡드로랑당 이런 식으로 전혀 다른 이름 가명을 쓴다던가 그렇겠네. 나이도 숨기고 일단 외모적으로 몸매 관리에 엄청 신경을 써요. 일단 근육은 기본적으로 만들고 키도 크고 보통은 키가 작다 하더라도 이제 옷 같은 거 맞아.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반지르르 떨어지게 그렇게 하고 이제 핸드폰도 제법
몇 개씩 2개 이상은 들고 다니고요. 그 새로운 여자 찾는 것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특정 대다수기 때문에 아내분들 비추고 환장하는 게 채팅 상간녀 아니에요. 그쵸. 예, 그러니까 상간녀를 특정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네.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 보면은 인연이 메인인 것 같다 네. 싶으면은 또 딴 년이 또 등장해. 네. 더 깊어. 인연 떼냈다 싶으면 딴 년이 또 등장해. 맞아요. 인연들이 다겠지 했는데 또 세 번째 년, 네 번째 년, 다섯 번째 년 막 등장하는 거죠. 예, 진짜 미쳐버려요. 맞아요. 끝이 없어. 쳐낼 수가 없어. 그죠? 상담하다 보면 이런 경우 진짜 많아요. 예.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이게 좋은 점도 아니고 장점도 아닌데 차라리 영혼이 1도 없는 관계라는 거죠. 가정은 안 버려 이런 사람. 절대 안 버려요. 네. 그나마 희한해.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네. 근데 또 이런 바람둥이들이 와이프는 또 기가 막히게 또 좋은 여자를 얻어가지고 그 아내분들은 또 자기 이거 다 잘 가꾸고 네, 가정 애들 잘 잘 가꾸고 키우고. 애들 잘 키우고 예. 남편 사회적으로 네. 성공하게 만들고 네. 그 안을 잘 가꾸니까 밖에서 이지랄 떨고 다니고 네. 그게 어떻게 기가 막히게 와이프를 잘 너무 보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여자들 많이 만나서 그런지. 그걸 잘 보나 봐요. 원래 놀아본 여자애들이 시집 잘 간다고 하잖아요. 그런 네. 것처럼 남자들도 2년, 전년 다 만나보고 하니까는 이 여자가 어떤 조강지처 맞아요. 타입인 건지 아나 봐요. 그 목적은 하나잖아, 자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유부남도 총각이라고 속이고 자는 거야. 무조건 자는 거야. 자고 나서는 아가씨들 뭐 매달릴 거 아니에요. 오,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자고 그러면은 나면 매달리게 되는데. 연락을 안 받고. 오 미쳐버려. 왜냐면 그 유부남도 몰라. 자기에 대해서 정보를 안 흘렸어. 흘렸는데 거짓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자들 완전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개새끼 소새끼 하는 거죠. 그렇네.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섹스 중독, 성 중독은 외도와는 달리 그 대처법대로 대처하는 것 외에도 별개의 치료가 필요한 부분을 잘 아셨으면 그런 것 같아요. 좋겠어요. 이건 진짜 병이네요. 네네.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외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마치 교통사고나 가변 사고처럼 가까운 곳에서 접촉할 수 있는 사람들과 사귀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여자 꼬셔야지 하는 그런 성중독자들처럼 그런 끼가 없더라도 네. 자주 봐가지고 정들고 그러다 보면 불륜으로 이어지는 거죠. 네. 직장 상간녀들이 대표적이잖아요. 네. 네. 오늘 욕 안 하시네요? 직장 상간녀 나오면 미치고 환장하시잖아요. 오늘 비가 와서 좀 기운이 깔았네요. 아, 네. 차라리 다행이네요. 네. 우리 녹음할 때마다 비 오는 거 같지 않아요? 아니, 우리가 왜 미쳐있는데 비가 와. 네. 네. 자주 보면 정이 드는 것처럼 평소에는 별다른 감정이 없었는데 네. 회식을 하거나 술자리 등등 불현듯 짜자잔 술 마시면 다 예뻐 보이잖아요. 네. 얼굴도 빨개해가지고 그래서 제어도 안 되고 여자로 다가와서 사귀게 됩니다. 그렇죠. 술을 먹다 보면 아무래도 네. 경계심이 풀어지면서 맞아요. 특히나 약간 속에 약간 이 남자한테 호감이 있다. 이 네. 남자랑 뭔가가 생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 여자들이 그냥 이걸 손을 놓아버리거든요. 손을 넣는 게 아니라 정신줄을 놓아버리는 손을 거겠죠. 놓아버리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아니야. 그냥 안 돼. 나는 그냥 이 사람이랑 이런 관계라 라고 시작했는데 점점 8시, 9시, 10시 술이 떡이 되면서 마음을 내려놓게 되는 거죠. 마음 내려놓으면 술도 더 잘 취한다.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일부러 취했겠죠. 네. 예전에 사귀었던 여자, 주로 첫사랑을 특별한 계기에 만난 경우도 있고요. 네. 이때는 문제점이 뭐냐면 이 연놈들이 20살에 만났잖아요. 쥐가 20살이 된 거야. 맞아. 그렇더라고요. 머리에 미키마우스 머리띠 쓰고 그렇더라고요. 반 미치광이 상태로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나이가 지금 50이야. 그치. 곧 대학생 폐경인데 딸이 있어도. 근데 자기가 대학생이 된 거야. 캠퍼스에서 그치, 오빠 그치. 안녕, 선배님 안녕하세요. 네. 우리 때는 형이라 했잖아. 형 네. 어디가? 그러면서 붙어 먹는 거죠. 그쵸. 네. 그리고 또는 직장 내에서 만나거나 동호회에서 이제 계속 보면서 정이 드는 거죠. 네, 그래서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동 동호회 같은 경우는 네. 또 막 땀 흘리고 이렇게 되잖아요. 심장이 콩콩거리고. 아, 그러니까 맞다. 그런 데서 더 이제 남녀간에 이런 게 다 잘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진짜 그런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근데 이런 경우는 그래도 성중독이나 이런 거에 비하면 그나마 네. 인간적으로는 조금 이해가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죠? 네. 네, 이해가 좀 되고 지들 네. 딴에는 또 그게 사랑이고 뭐 정이고 하니까는 인간적으로 또 이해가 가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순진한 남자라고 하더라도 순진하다는 기준은 모르겠어요. 업소녀를 밖에서 만나거나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근데 이런 경우에 진짜 아내분들이 기가 찬 거죠. 맞아요. 뭐 맨날 무슨 뭐 집에서 맨날 뭐 살림을 잘하네 못하네, 애를 키우네 네. 못 키우네, 뭐 교육을 잘 시키네, 시어머니한테 잘하네 못하네, 맨날 마누라 갈구더니 이 새끼가 밖에 나가서 몸 파는 여자랑 들러붙어? 아내분들이 기가 찬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니까. 네. 그런데 특히 이 순진한 남자들. 솔직히 얼마나 순진한지 모르지. 근데 네. 아내분들이 얘기하기를
우리 남편은 이런 거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네. 나쁜 친구들이랑 어울리다 보니까 아니면 뭐 김 사장님이랑 뭐 접대를 하다 보니까는 네. 그때부터 눈에 뜬 것 같다 이렇게 많이 진술을 하시는데 그런 남자들이 없어냐 작업에 잘 걸리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돈 보고 꼬인 꼽댐인데 막 지는 그 여자가 얼마나 불쌍한지 아니야 막 이러고. 심지어 제가 상담한 분들 중 네. 그 아내분 중에 어떤 그 남편분은 이 아내분한테 네. 너는 그동안 많이 누리면서 살았잖아. 너는 이런 집도 있고 자식도 있고 너 아껴주는 남편도 있잖아. 근데 저 여자는 부모도 없고 20살 때부터 너무 불쌍하게 살았더라. 내가 이제 그 여자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이러더라는 거예요. 지랄을 하시네요.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내가 할 말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네.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여자가 원래 그런 여자가 아닌데 환경 때문에 가정 환경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부모님들 병원비 대주고 동생들 학비 대주고 하다 보니까는 그렇게 몸을 팔게 된 거지 전혀 그런 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근데 우리 남편도 업소년 만났잖아요. 업소년들이 말빨이 그랬죠 아 맞구나 말도 천천히 하면서 그렇게 생겨가지고 나이 그렇게 먹고 무당같이 생겨도 남자들은 얼굴 얼굴 안 완전 보여. 아 그렇지 않았지. 걔는 부어서 그런 거지. 원래는 되게 사진 풀사 보면 얼굴 뾰족이었다. 근데 실제로 보니까 넙대기였어. 그러니까 그때 그거 동영상 보니까 네. 완전 넙대하고 완전 무당 같던데. 근데 눈을 막 이렇게 위아래로 헐면서. 완전 못돼. 근데 나는 막 그때 막 동영상 또 며칠 전에 봤거든요. 막 하면서 막 목에 힘주고 깡패처럼 물었는데 사실 실제로 보니까 그년이 더 깡패. 그러니까 내가 바보 멍청이었어. 니네 언니 막 이러면서 했는데 내가 병신 같았어. 다시 한 번 더 할 수 있으면. 보지 마세요. 어쨌든 딱 연애 감정, 도파민 분비가 뿜뿜해서 아내도 싫다 하고 이혼하자 하고 쥐를 발광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일반 속상하네요. 외도인 경우에는. 속상해. 다만 이런 경우는 상간자만 딱 끊어내고 박살내고 관리를 잘하면 맞아요. 그 이후에는 바람을 피우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런 바람은 그냥 네. 아내분들이 마음 먹기를 저 새끼가 그냥 교통사고가 당했구나 네. 생각하고서는 일단 죽을 놈 살려놓자. 심폐소생으로 상간자부터 떼내고 지랄 발광하더라도 저게 지금 미쳐서 저래. 네. 죽을 병에 걸려서 저래. 이렇게 생각하고 버티고 네. 시간이 지나면 돌아오고요. 네.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면은 죽어가던 나를 살려준 이 네. 와이프에게 더 잘하고 회복이 되는 수가 또 있어요. 네, 우리는 네. 그런 경우를 또 많이 봤거든요. 네. 근데 성중독은 진짜 고치기도 힘들고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굉장히 불가능한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근데 이 말을 아내분들은 저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솔직히 그래요. 저한테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는데 일단은 그래도 이혼을 하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미리 결혼 전에 걸렀어야 되는데 근데 이런 경우는 네. 아내분들이든 남편분들이든 솔직히 이런 여자들도 있더라고요. 네. 요즘은. 그러니까 아내분들이든 남편분들이든 사실 결혼 전에 미리 알았어 이거를. 알았는데 됐다고 결혼을? 알았는데도 그냥 눈 딱 감고 아. 눈 딱 감고 한 거죠. 결혼하면 나아지겠지. 네. 나랑 결혼이라는 제도로 묶이면은 네. 이 버릇을 고치겠지 네. 하고서는 눈 딱 감고 결혼을 했는데 역시나 안 고쳐지고 네. 결혼한 다음에도 이게 계속 불거지고 네. 자꾸 밖으로 돌고 술 먹는 거 좋아하고 네. 모임 좋아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는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많죠. 네 맞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보니까 그 성중독인 남자의 특징이 뭐냐면 사실 돈도 좀 있어야 돼요. 2년 전에 만나고 나면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특징이 뭐냐면 자기 와이프는 모른다. 예의가 있지 들키지 않게 해야 된다. 들키는 건 예의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솔직히 말할게요. 네. 남자가 그렇게 돌아다니고 바람을 핀다? 아내도 100% 알아요. 여자들은 느낌 그치, 있잖아요. 느낌이 있지. 그냥 내려놓는 네. 거야. 어쩌면 성중독으로 나가서 하는 사람들 당신 아내들 더 바람 피고 있을 수도 있어. 정신적인 외도. 지가 모르겠지 진짜? 지가 모르는 바꾸는 거지. 아니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뭐야 그게 콩가루 집안이야 뭐야. 아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남편이 바람을 폈을 때 사실을 몰랐을 때도 어떤 이상한 결핍감 같은 게 있었단 말이에요. 맞아. 근데 저는 있었던 문제는 것 같아요. 그 성중독자들은 평생 그러자 하잖아. 아니 근데 섹스만 하는 거 정신 안 놔두잖아. 네. 그렇긴 한데 제가 봤을 때 저 사람들 집에 가서 애들을 케어해주거나 집안 살림을 도와주고 그럴 시간 1도 없는 사람들이다. 생각해보세요. 3명, 4명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집에 가서 아빠로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홍길동 1, 홍길동 2, 홍길동 3, 홍길동 4 각각의 여자를 만나면 우리 옛날에 양다리 걸친다고 했죠. 연애할 때. 네. 얼마나 바빠요. 바쁘죠. 힘들고. 근데 지금 3명, 4명, 5, 6, 7명을 생각해봐. 또 보통 의지 갖고 하는 게 아닌 거죠. 네.
아, 근데 네. 뭐 그렇게 피곤하게 사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중독인 거죠. 네. 오늘은 이제 성중독과 외도의 차이에 대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고요. 네. 뭐 남편분이 성중독이라 하더라도 절망하지 마시고 맞아요. 방법은 있을 겁니다. 뭐 약을 삶아 먹여서 그런 기능이 없어지게 한다거나 뭐 잘라버린다거나 그리고 잘라버린다거나 네. 방법이 있겠죠. 끊임없이 관리하고 점검하고 네. 하면 또 될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남편을 믿고 남편이 뭐 사회생활이 그렇게 바쁜데 어떡하라고 막 이렇게 나와도 항상 촉을 놓지 말고 네. 의심하고 그래야 되겠죠. 네. 아, 피곤하다. 네, 여풍당당 사랑해주신 여러분, 관심과 성원이 뭐 여풍당당 카페 잘 운영 중인데, 요즘에는 뭐 글도 되게 업로드가 많이 되고, 네. 예, 그리고 댓글 단 분들 중에서 그 대박난 꽁꽁님 같은 경우는 그냥 네. 아주 상담사로 채용해서 그냥 일을 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좋은 네네. 분들이 되게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가입해온 2,000명 이벤트 지금 아직 진행 중이잖아요. 안 넘었나요? 지금 1,600명 정도 되고 있거든요. 네. 조만간 2,000명 이벤트가 되면 그분에게 커피 쿠폰하고 빵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여풍당당 바람치유센터로 검색해 주시고요. 주소는 아래 나갑니다. 다음 방송일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